25만 909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어르신을 위한 정의원 의사의 늙기의 기술 이야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도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긴 글을 읽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저는 작은 글씨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서툰 솜씨로나마 유튜브를 만들어 낭독형 소통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우리 번님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수한 이야기로 풀어 전해드릴까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의사 선생님이 쓰신 늙기의 기술에 대한 글인데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두, 미래의 나를 위한 오늘의 지혜.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도 매일 콜라를 마시면서 90살 넘게 잘 사는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굴어? 또는 건강은 다 타고나는 거지 애써봐야 소용없어 하는 말이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70%가 생활 습관이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한 유명한 학자는 무려 90%가 우리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한답니다. 사실 건강은 타고나는 거야 하는 말 속에는 몸에 좋은 건 하기 싫고 입에 쓴 소리는 듣기 싫다는 속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조금 참으라는 이야기가 괜히 불쾌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정 박사님은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드시더군요. 아주 가끔이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낙하산이 고장났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 이제부터 스카이다이빙 할 때 낙하산은 필요 없소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외적인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한 생활 습관 전체를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지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오늘 밤에 과식하면 내일 아침 속이 불편하겠지. 지금 담배를 피우면 10년, 20년 뒤에 내 몸이 고생하겠지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눈앞의 즐거움을 참지 못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미래의 나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우리 뇌는 놀랍게도 미래의 나를 마치 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참 신기하지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요. 지금의 나에 대해 생각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던 뇌의 한 부분이 먼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는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니 미래의 나라는 낯선 사람을 위해 지금의 내가 왜 참고 희생해야 하냐는 마음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급급한 환경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사나운 맹수를 만날지 굶주리게 될지 모르는데 1년 뒤를 위해 눈앞의 음식을 아껴두라는 건 옛날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겠지요. 그래서 우리 뇌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돈 문제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달 뒤에 11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그냥 지금 100만 원 줘요 하고 답한답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년 하고도 한 달 뒤에 11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그까짓 한 달 더 기다려서 110만 원을 받지요 하고 기꺼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지요? 똑같이 한 달을 더 기다리는 것인데도 눈앞에 일일 때는 그 한 달이 무척 길게 느껴지고 먼 미래에 일일 때는 그 한 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의 즉각적인 즐거움은 아주 커 보이고 그로 인해 먼 미래에 찾아올 병은 아주 작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똑한 학자들이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미래의 나와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하고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상현실 VR 안경을 씌워서
70대 노인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마주한 학생들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에 돈을 더 많이 넣겠다고 대답했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20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라는 과제를 주었더니 그 후로 학생들이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남처럼 멀게 느끼지 않고 지금의 나와 연결된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생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정의원 내과의사, 늙기의 기술 중 재구성함. 사랑하는 번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우리 안에는 늘 오늘만 즐겁게 살자는 철없는 아이와 나중을 생각해야지 하는 지혜로운 노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철없는 아이의 손을 들어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낯선 손님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내가 먹는 음식 하나, 오늘의 내가 걷는 걸음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저 멀리 있는 미래의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존중해주면 어떨까요? 여보게, 미래의 나. 지금 내가 조금 참고 노력해서 자네를 좀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줌세. 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가장 지혜롭게 사랑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번님, 부디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입니다. 감사합니다.